안녕하세요. 매칭브릿지TV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어플을 이용해서 소개팅을 했던 주변 지인의 제보를 받아 이야기를 꾸리게 됐습니다. 편의상 제보자님을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4년이나 저를 좋아해 주신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31살, 32살쯤이었어요. 30살이 넘어 결혼을 목적으로 두고 한 첫 소개팅이었죠. 그분은 저보다 2~3살쯤 많으셨는데 굉장히 누가 봐도 전형적인 남편상의 분이었어요. 급여가 엄청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워라밸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 하셨고 짝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점이 저와 잘 맞아 몇 번 더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더 만나봐야 되겠다 정도였는데 그분은 제가 많이 마음에 드셨나 보더라고요. 의외로 박력 있게 두 번째 만남을 선뜻 제안해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1차로 육회집을 갔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거나하게 한잔하고 포차집으로 자리를 옮겼죠. 들어가자마자 그분께서 조금 취하셨나봐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냥 오빠 믿고 오빠랑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만남이고 아직 마음이 닿지 않은 상태라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조금 더 서로에게 시간을 알아볼 시간을 갖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일은 여기서부터 슬슬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취한 상태라 말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화를 그렇게 내니까 저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가겠다고 하고 집에 왔어요. 다음날 제가 하던 사업장에 저 몰래 유명 컵케이크를 두고 왔더라고요. 많이 미안했대요. 실수였다고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그런 행동하는 것에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이라서 그랬겠거니 싶고 거리가 많이 멀었는데 이곳에 왔다 가준 게 고마워서 다시 더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날 불보쌈집이었어요. 제가 가고 싶다니 데리고 가준 거였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굴 보쌈도 먹고 그랬죠. 그런데 잠깐 나갔다 오더니 근처 신발 가게에 신발을 사와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와, 예상치 못한 이 선물에 이 사람이 정말 노력하는구나. 내가 진짜 마음에 있나 보다 싶어서 이 사람과 계속 만나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잘 헤어졌죠. 그 다음날부터는 오히려 제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어플도 휴면하고 먼저 그 다음 약속을 제의했어요.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신발도 선물해준 그 사람이 뭔가 대면한 거예요. 약속도 미루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정신없이 제 일에 몰두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며칠이나 지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연락이 없었다고?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면한 거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게 가능할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매칭녀가 생겨서 그 분께 또 지극정성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흐지부지 사이는 마무리됐어요. 그 이후로 소개팅이 계속 안 됐는지 1년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신뢰가 깨지고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도 연애와 이별을 반복하던 와중에 4년 만에 또 그분께 연락이 왔어요. 사실 4년 만에가 아니죠. 4년간이었죠. 어쨌든 간 4년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진짜 잘해볼 테니 만나보자고요. 저도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만났죠. 그 당시에는 그분이 좋다기보다는 뭔가 기댈 수 있는 벽이 절실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미 여러 번의 실수를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노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만나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맛집도 다니고 대화도 하고 두세 번의 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그날도 데이트를 호프집에서 마무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 이분이 술이 약해서 점점 취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는 말이 취하니까 스킨십을 해야 한다. 본인은 야한 속옷을 입고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들을 좋아한다. 옷을 사줄 테니 이런 옷을 내 앞에서 입어달라. 뭐 이런 식의 성적인 말들을 하면서 저를 교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 잔 들어갔고 갑자기 온갖 정이 뚝 떨어지면서 왜 우리 데이트의 결론이 성적인 대화로 귀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난 왜 이 얘기를 3시간째 듣는 거지 싶었어요. 슬슬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런 부분은 연인이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계들인 거잖아요. 제가 만지기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듣기가 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만하자. 그리고 집으로 왔죠. 제보자 A씨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데이트 때는 상대방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간 연락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 싶었대요.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의 본능이 인정욕, 정복욕이라면 여자들의 본능은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인기가 많고 예뻐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받을 수는 없죠. 외로운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애정이 고픈 순간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준다면 아무리 처음에는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남자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이 여자다 싶으면 한번 까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적당한 애정을 보여보세요. 과도한 애정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애정은 반드시 적당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보자 A씨는 지금도 그 분이 본인에게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서로 안 맞았던 거였겠죠. 그리고 성적인 얘기도 긴 설명뿐이고 무례한 터치가 아니었고 야한 복장 얘기는 술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 거였을 거라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자, 목표가 같았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노력도 해보려고 했지만 계속 어긋나기만 했던 이 사연. 참 안타깝습니다. 혹여나 술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술이 아니었으면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A씨의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